안녕하세요. 먼저 데이터 과학을 위한 넘파이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상훈이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학교 연구실에서는 딥러닝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스타트업, 혹시 모바일 데이팅의 아만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써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아만다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짰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카드에서 고객 데이터 분석이랑 금융 데이터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넌파이를 꾸준하게 써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넌파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모두들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미지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거에는 넌파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에 저희가 오늘 넌파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다 여기 공유드린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셨나요? 저희가 강의에 쓸 자료는 데이터 과학을 넌파이고요. 먼저 이거를 본인의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셔야 돼요. 사본 만들기로. 안내드렸던 대로 이렇게 사본을 만드시면은 전체 5개 파일을 선택하고 사본을 만드시면 내 드라이브에 이 5개의 파일의 사본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본 중에서 데이터 과학을 위한 넌파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서 콜랩으로 여시면은 오늘의 실습 환경 그리고 강의 환경이 구축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해보죠. 꼭 본인의 드라이브로 옮기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유드린 링크는 제가 사용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 권한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선택을 하신 뒤에 사본을 만들기를 해서 본인의 드라이브로 옮겨야 돼요. 그럼 이제 본인의 드라이브로 가시면은 5개 파일의 사본이 있을 거고 그 사본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주피터 노트북은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구글에서 만든 환경이고요. 콜앱은 사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보셨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셀을 클릭을 하시고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방향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더블 클릭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텍스트 창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와졌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 또는 시프트 엔터가 실행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컨트롤 엔터를 누릴 경우에는 이렇게 셀이 실행이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셀로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어렵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죠. 위아래 버튼. 이런 걸로 이제 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거는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기능인데 아마 이번 수업에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구글 콜앱의 사용 방법은 이렇고요. 이제 넌파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사용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수업은 어떤 분들 대상이냐면은 파이썬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넌파이는 처음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사실 뭐 되게 많죠. 라이브러리가 뭐 사이킬런, 판다스, 텐서플로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들 넌파이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넌파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전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참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넌파이만으로는 머신러닝을 못해요. 넌파이는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는 ND 어레이를 데이터로 나타내는데 특화된 라이브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파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딱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5시간 말씀드리는 내용,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들, 그것만 보시면은 넌파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넌파이를 깊이 팔 필요가 없는 게 넌파이 개발자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넌파이를 사용해서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 코드를 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넌파이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짚어줄 거예요. 이거는 필요하다.
많이 쓴다. 이거는 넘파이의 기능이 있긴 한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딱딱 선을 그어 드릴 거고요. 그렇게 오늘 강의의 목적은 넘파이를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5시간 만에 넘파이를 마스터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대신 오늘 목표는 넘파이에 발목 잡힐 일이 없게 하자입니다. 먼저 넘파이를 들어가기 전에 다차원 배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넘파이는 다차원 배열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다차원 배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전에 그냥 순수한 파이썬만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숫자 자료형에 저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이 있고 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각각 변수에 저장한 경우 아래처럼 처리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셀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를 쳐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앞에 재생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1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빈칸이었는데 1로 바뀌었죠. 코드가 실행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파이썬이죠. 매스 스코어 1, 2, 3에 11점, 12점, 13점이라는 점수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수학 점수 데이터를. 그리고 만약에 이 점수들의 합과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밑에 코드가 있죠. 점수들을 다 더해서 매스 스코어 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 이 썸을 데이터의 개수가 3개니까 매스 스코어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거는 데이터, 수학 점수 데이터를 통해서 합과 평균을 구했어요. 기본 순수한 파이썬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이 왔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을 추가하래요. 그러면은 하던 대로 여기 위에서 변수 선언하던 대로 변수 하나 더 선언을 해야겠죠. 매스 스코어 4.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의 점수는 14점이었어요. 14점을 스코어 4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합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 역시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매스 스코어 3까지 더했다면은 매스 스코어 4까지 더해야겠죠.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도 3이 아니라 4로 나눠줘야 될 테고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 실습 환경에서 문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순수한 파이썬으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계속 늘어나면요. 학생이라는 거 매년 바뀌겠죠. 그리고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 학기마다 볼 테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빈번하게 바뀔 때, 데이터의 수가 많아졌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가면서 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형이 리스트가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 추가된 데이터를 새로 선언해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이런 평균과 합을 구하는 코드를 매번 수정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스트.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파이썬의 리스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혹시 좀 막힌 부분이 있다 싶으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파이썬 리스트를 만들어요. 리스트의 원소는 11, 12, 13.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스 스코어 리스트란 변수에 11, 12, 13 점수가 다 기록이 되었죠. 합과 평균도 아래처럼 구할 수 있어요. 리스트의 반복문을 돌면서 합을 구하고 그 합을 리스트의 길이, 데이터의 개수죠. 3이겠죠. 그러니까 썸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수학 점수의 합과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단일 변수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것과 리스트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만 바꿔주면은. 만약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시험을 쳤고 이 학생의 성적을 추가한 점수들의 합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어야 됐죠. 이제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리스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돼요.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는 append라는 함수를 해요. append에 14라는 데이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 역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하시고요. 합과 평균을 구해볼게요.
이 코드 위에 거 그대로 사용을 했죠.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생산적으로 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시험 문제가 오류가 발견됐어요. 모두 정답 처리를 하래요. 근데 이게 1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점수를 1점으로 다 1점씩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반복문이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있겠죠. 반복문 간단해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원래 리스트를 돌면서 새로운 리스트에 1점 추가한 점수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11, 12, 13에서 14를 더했는데 거기서 1점씩을 다 더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란 건데 파이썬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수업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반의 점수만 했어요. 근데 반이 하나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반의 점수가 11, 12, 13, 2반의 학생들의 점수가 21, 22, 23, 세 번째 반의 점수가 31, 30, 33이라고 하면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걸 중첩 리스트, 네스티드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럼 요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요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행렬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행은 11, 12, 13 이렇게 리스트, 두 번째 행은 요 리스트 21, 22, 23, 세 번째 행은 31, 32, 33.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점수들의 평균, 이 점수들의 합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상황, 각 원소에 1을 더하는 코드는 아래와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류가 난 거죠. 문제가 오류가 나서 여기서 전부 다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중 네스트니까 반복문을 2번 써야겠죠. 반복문을 2번. 일단은 새로운 결과 값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고 임시 템프 리스트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1점을 더하면서 새로운 리스트에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력을 하면은 지금 11, 12, 13, 21, 22, 23, 31, 32, 33에서 다 1점씩이 더한 리스트가 출력이 돼요. 자, 어쨌든 저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뭐 데이터의 차원이 늘어나도 각 원소에 1을 더할 수 있어요. 점수가 시험 문제가 잘못돼서 1점씩을 다 주라고 해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뀌었죠, 데이터가. 지금 2차원 데이터잖아요. 행과 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증가하니 반복문도 2개나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3차원, 4차원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그럼 계속해서 포문을 중첩시켜야 될까요? 물론 중첩시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파이로 구현한 다차원 배열을 볼게요. 넘파이를 사용하면 다차원 배열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넘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import numpy as np, 요거는 생략을 해줘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as np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요. 이거는 거의 그냥 규칙이 돼버렸어요. 제가 살면서 뭐 다른 분들 코드를 봐도 그렇고 오픈소스를 봐도 그렇고 다른 강의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써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서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를 임포트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넘파이 다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np로 하면 되고, 요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제 넘파이 다차원별 생성부터 자세히 볼 텐데 그때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 np 어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레이를 만들거든요. 다차원 배열을.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오셔도 돼요. 그럼 이제 매스 스코어 네스티드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위에 요거를 그냥 넘파이 안에 통째로 넣어주시면 돼요. 넘파이 안에 통째로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매스 스코어 n 디멘셔널 어레이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요게 아까 전엔 쭉 일직선이었잖아요. 근데 넘파이에 넣으니까 뭔가 좀 보기 이쁘게 나와요. 보기 이쁘게 나오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리스트가 아니에요. 중첩된 리스트가 아니라 넘파이의 n 디멘셔널 어레이인 거예요. nd 어레이. 그럼 여기서 각 원소에 1을 더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돼요. 차이점은 매스 스코어 n 디멘셔널 어레이를 출력을 하면은 그냥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어레이라는 게 단어가 붙어 나와요. 그리고 각 원소 1을 더하려면은 그냥 이 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버리면 돼요. 각 원소에 지금 1이 다 더해졌죠. 요게 추후에 배울 브로드캐스팅인데요. 사실 굉장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1 더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numPy의 다차원 배열, 요 1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예요. 다차원 배열과 정수를 더한다는 건 사실 더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다른데. 근데 어떻게 더해졌을까요, 이게?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란 건데 추후에 다룰 거예요. 지금은 소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numPy는 이런 뭐 브로드캐스팅이나 뭐 이쁘게 출력해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numPy에 구현된 메서드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는 이런 거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합을 구하려면은 아까 전에 반복문 돌렸죠. 근데 이제 numPy에 np.sum하고 다차원 배열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합이 나와요. 11부터 33까지의 합이 쭉 나와요. 다 더해서. 평균 구할 때도 그냥 np.average 해버리면은 평균이 그냥 나와요. 이거는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numPy에 배열된, 구현된 함수를 이용하면. 그리고 뭐 전체의 평균만이 아니라 열별로, 행별로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어 하면은 12, 22, 32의 평균 21, 13, 23, 33의 평균 22 이런 식으로. 행의 평균. 요건 이제 12, 13, 14의 평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민으로 바꿀게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numPy가 좋은 건 알겠어요. numPy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numPy를 써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뭐 엔지니어 이런 걸로 면접을 가시면은 numPy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numPy 왜 써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 돼요. numPy 쓰면은 다차원 배열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고 내부에 구현된 메소드들도 많아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라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이제 빠르다는 걸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요거는 이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제가 구현한 함수고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with 타이머를 적어주시고 여기 태스크 이름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건지. 지금은 1초 멈추는 코드만 넣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시간을 재줘요. 1.001초가 걸렸네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요거를 아래에서 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샘플 2차원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멘트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마 저랑 값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랜덤하게 그 다차원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랑 이 숫자 값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샘플 랜덤 2디멘셔널 어레이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거는 numPy의 어레이로 만든 거고요. ND 어레이. 밑에 거는 그 numPy 어레이를 nested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numPy의 어레이고요. 요거는 그냥 nested 리스트예요. 순수한 파이썬 리스트를 그냥 중첩시킨 거고요. 위에 거는 numPy의 어레이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요 두 개에서 모든 원소들의 합과 모든 원소에서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파이썬 기본 자료용에서는 이렇게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할 수 있고요. 요 코드는 이제 모든 원소에 1을 더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numPy의 다차원 배열이니까 그냥 npSum 합 구하면 되겠죠. numPy 다차원 배열이니까 그냥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각각 4개의 태스크 하나, 둘, 셋, 넷 4개의 태스크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나와요. 보시면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때 파이썬 기본 자료형을 사용하면 0.0002초가 나오고요. 넘파이를 사용했을 경우엔 더 빠르죠. 확실히 더 빠르죠. 그리고 파이썬 기본 자료형을 사용했을 때 모든 원소의 1을 더하면은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넘파이를 사용했을 때 모든 원소의 1을 더하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넘파이가 더 느리네요. 넘파이가 더 느리네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분명 여기는 파이썬 기본 자료형이 더 빨라요. 합 구할 때는. 근데 모든 원소 1 더하려니까 기본 자료형이 더 빨라요. 넘파이가 더 느리고. 아마 이것도 이제 본인의 컴퓨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지금 넘파이가 빠를 정도로 충분히 이 다차원 배열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2x2잖아요. 2 곱하기 2.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한 1000으로 해볼까요? 1000으로 바꿔서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으로 했을 때 요 밑에 코드는 함부로 실행을 시키지 마세요. 왜냐, 실행을 시켰다가는 이게 요 밑에 1000x1000 행렬을 다 불러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했던 거는 다차원 배열과 중첩된 리스트를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요 코드를. 1000 곱하기 1000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넘파이를 사용했을 때가 무조건 빠르죠. 지금 파이썬 기본 자료형을 사용해서 1000 곱하기 1000 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고 모든 원소의 1을 더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걸린 시간이 뭐 0.1초, 0.2초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넘파이에 구현된 함수를 써서 했더니 0.0009, 0.006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파이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빠르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넘파이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코어 부분이 넘파이는 C로 구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을 하더라도 파이썬에 비해 속도가 빨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이거 어셈블리 언어랑 1대1로 대응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를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을 해도 C가 파이썬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지만 코어는 C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을 할 때 파이썬보다 넘파이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딱 이 정도가 맞은 면접 같은 데 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장점은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활용해 짧고 간결한 코드 작성 가능. 보세요. 지금 모든 원소의 합 구하려니까 이렇게 했죠. 기본 자료형일 때, 파이썬 기본 자료형일 때 이렇게 했죠. 근데 넘파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한 줄로 끝나죠. 모든 원소 1을 더하는 작업은요, 리스트 선언해서 반복문 2번 돌리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한 줄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뭐 MP-SUM이나 뭐 브로드캐스팅 등을 이용해서 짧고 간결한 코드가 작성이 가능해요. 이게 넘파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넘파이는 이제 내부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딱 이 정도가 일반적인 정석적인 답변이에요. 만약에 면접을 갔어요. 넘파이 써봤어요? 네, 써봤어요. 넘파이 왜 써요? 왜 써요? 하면은 요 위에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리스트로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넘파이를 쓰니까 뭐 짧고 간결하게 코드 짤 수 있고 빨라요. 이 정도가 베스트 답변이고, 그럼 왜 빨라요? 라고 하면은 코어 부분이 C로 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파이썬보다 더 빨라요. 라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요거는 참고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겨도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넘겨도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분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아마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넘파이 다차원 배열과 파이썬의 리스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파이썬 리스트를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 리스트 안에 리스트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3개가. 대괄호, 큰 대괄호가 있고 가운데 중간에 대괄호 3개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이썬의 리스트에는 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고 이 리스트 12, 13, 14의 리스트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22, 23, 24라는 이 리스트의 주소값이 또 여기 들어있고요. 32, 33, 34라는 이 리스트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다시 보자면은 여기 아이템이 있잖아요. 아까는 지금 리스트의 크기가 3이었죠. 3이었는데 그럼 딱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이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아까 뭐 12, 13, 14라는 리스트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그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 그대로 22, 23, 24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는 어딘가에 있어요. 메모리,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고 그 리스트의 주소값이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는 요 리스트를 한 바퀴 다 돌려면은 첫 번째 가서 이 주소를 보고 그 주소로 가서 한번 훑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주소를 보고 두 번째 주소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한번 훑고 또 세 번째 아이템으로 가서 세 번째 아이템 값을 보면 주소값이 있겠죠. 그럼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또 훑어요. 이런 식인데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넘파이 어레이 예를 들면은 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1부터 11, 12, 13, 21, 22, 23, 37, 32, 33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대로 박혀 있어요. 1번에 11 들어가 있고 2번에 12 들어가 있고 3번에 13 들어가 있고 4번에 21 들어가 있고 5번에 22 들어가 있고 쭉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연속돼 있어요. 지금 메모리상에 연속된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에 붙어 있으니까 빠르게 조회할 수가 있겠죠. 구조상으로 이런 차이가 나요. 근데 심지어 넘파이 어레이는 C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걸 순회를 하고요. 파이썬 리스트는 파이썬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걸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도 차이 나는데 이 언어상으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파이가 순수한 파이썬 리스트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참고 이해 안 되시면 넘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면접 가서 넘파이가 왜 파이썬 리스트보다 빨라요라고 했는데 구조가 다르고요. 구조가 이렇게 돼서 오빠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면접관이 아마 당황할 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빠른 게 두 가지 이유로 빨라요. 구조상 빠른 이유. 구조상 넘파이 어레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박아 넣어요. 파이썬 리스트는 데이터는 다른 메모리 어딘가에 있고 그거의 주소값을 여기 박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소값들은 연속돼 있겠지만 그 주소값들은 이렇게 연속돼 있지만 주소값들이 가리키는 데이터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한 메모리를 읽는 것보다 훨씬 느리겠죠. 그렇게 구조상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언어상 이유. 넘파이 어레이는 코어가 C로 구현되어 있다. 파이썬 리스트는 순수한 파이썬이다. 이렇게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썬 리스트가 느린 이유. 파이썬 리스트는 결국 포인터의 배열. 포인터의 배열이라는 게 C++를 하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주소값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소값들의 배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각각 이 주소값이 가르치는 객체들이 메모리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하는데 힘들겠죠. 그러므로 캐시 활용이 어려워요. 널리 퍼져 있으니까. 넘파이가 빠른 이유, 정반대겠죠. 타입을 명시해서 원소의 배열로 데이터를 유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각각 배열에 데이터를 넣어요.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 타입을 명시한다는 게 뭐 숫자면 숫자, 뭐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이런 식으로 타입을 명시해 버려요. 타입을 명시하면은 각 타입마다 크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인트는 4바이트, 예를 들어 인트라고 쳤으면 4바이트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명시됐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이제 4바이트만 옮겨가면서 딱딱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거죠. 1번에서 2번 갈 때, 2번에서 3번 갈 때, 3번에서 4번 갈 때 똑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왜냐? 타입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차원 데이터들도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연속적으로 할당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연산이 디멘션과 스트라이드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넘파이에서 트랜스포즈라는 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라는 2차원, 다차원 배열이에요. 요거를 x t 하면 트랜스포즈가 되거든요. 이게 전치라는 행위예요. 요걸 하면은 y는 이렇게 돼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원소가 뒤바뀌는 거예요. 1, 2, 3, 4에서 1, 3, 2, 4가 됐잖아요. 2와 3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원소가 바뀌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파이썬 리스트로 전치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리스트가 있고 요 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요 리스트에서 값을 2에서 3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요 리스트에서 3을 2로 값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파이썬 리스트예요. 하지만 다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라는 값을 바꿔가지고 바로 구현이 가능해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x가 있고 y가 있어요. x는 1, 2, 3, 4 이렇게 2x2 2차원 다차원 배열이고요. y는 그거를 트랜스포즈한 1, 3, 2, 4예요. 그러면 이제 x와 y의 스트라이드란 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x의 스트라이드는 2,1이고 y의 스트라이드는 1,2예요. 자, 그럼 이게 스트라이드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간략한 설명이에요. x의 스트라이드는 2,1이라고 했죠. y의 스트라이드는 1,2예요. 스트라이드는 몇 칸을 건너뛰면서 읽을 것인가예요. 첫 번째 거는 행이고요. 두 번째 건 열이에요. x의 스트라이드가 지금 2,1이죠. 그러면 시작은 1로 해요. 이게 지금 데이터예요. 1, 2, 3, 4 직선으로 쭉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 요거예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지금 쭉 늘려놓은 거고요.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은 첫 번째 건 그대로 가져와요. 1은 1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2죠, 2. 2가 뭐냐면은 다음 행을 읽을 때는 두 칸 건너뛰어서 읽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다음 행이 뭐예요? 여기죠. 요 칸이죠. 1에서 다음 행 요 칸. 요 칸을 두 칸 건너뛰어 읽어라. 1에서 두 칸 건너뛰면 뭐죠? 한 칸, 두 칸, 3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라이드의 두 번째는 1이죠. 이거는 열이 바뀔 때예요. 열이 바뀔 때 한 칸 건너뛰기란 거죠. 1에서 한 칸 건너뛰면 2. 그러니까 1에서 열이 바뀌면 2. 그리고 여긴 3이었죠. 3에서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 건너뛰면 4. 이렇게 해서 이 x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y는 스트라이드가 1,2예요. 근데 데이터가 1, 2, 3, 4죠. 데이터는 그대로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써요. 보시면은 처음엔 1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트라이드가 1,2죠. 그러니까 1에서 첫 번째 그대로 오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다음 행에 한 칸 건너뛰는 거예요. 다음 행에 한 칸 건너뛰면 2. 그러니까 다음 행은 2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에서 두 칸 건너뛰면 다음 열로 갈 때는 두 칸이죠. 1에서 두 칸 건너뛰면 3. 그래서 1에서 두 칸 건너뛰면 3.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2에서 다음 열로 갈 때는 4. 왜냐하면 2에서 두 칸 건너뛰면 4니까. 요게 스트라이드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설명이고. 근데 이게 대체 뭐냐 보시면은 넘파이의 어레이는 ND 어레이는 이런 값들을 가져요. 데이터 디멘션 스트라이드, 데이터 디멘션 스트라이드, X의 데이터 디멘션 스트라이드는 이렇고요. Y의 데이터 디멘션 스트라이드는 이래요. 보시면은 차이점은 스트라이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는 그대로란 거예요. 데이터는 전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요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거를 X의 스트라이드로 읽으면 이렇게, Y의 스트라이드로 읽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도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훨씬 빠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스트라이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변태 같으신 분들은 트랜스포즈 안 하고 막 스트라이드를 바꿔서 막 하기도 해요. 막 그러면 훨씬 더 빠르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연산이 디멘션과 스트라이드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다 짜두셨어요. 넘파이 함수 안에. 그러니까 저희는 잘 활용만 하면 된다 라고요. 실제로 이제 x와 y의 그 어트리뷰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고요.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고 스트라이드만 바뀐다. 실제로 아마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뭐 슬라이드 하는 법, 인덱싱 하는 법 이런 걸 배울 때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스트라이드나 디멘션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왜냐? 데이터는 그대로고. 하지만 파이썬 리스트는 데이터를 통째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리스트보다 넘파이 어레이가 훨씬 빠르다. 단 충분히 빠를 정도로 사이즈가 클 경우에. 아까 전에 저희가 2x2로 했을 때 별 차이 없었죠. 근데 1000x1000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